2024년 삼성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수만 명의 작업자가 일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일반 단가보다 몇 배나 비싼 한국인 숙련공들로만 채워졌죠. 바로 삼성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왜 가장 비싼 선택이 가장 급한 전쟁터에서 내려졌을까요? 멈춰섰던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2026년, TSMC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사이에 두고 손잡은 그 시점에 이재용 회장이 건설 현장까지 틀어준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수십조 원이 묻힌 P4, P5 공장 부지 위로 정막이 내려앉았죠. 시장은 즉각 위기설을 쏟아냈습니다. 자금난, 수요 급락, 전략 수정,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셧다운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결단이었습니다. 삼성은 AI 반도체 시대에 맞춰 공장 설계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맞춤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었고, 새로 그려진 1급 기밀 도면이 통제 불가능한 경로로 새어나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건설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전국 공사판의 절반 이상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었죠.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잦은 인력 교체가 반복되고 최고 등급의 보안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데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환경. 삼성의 눈에 이 현장은 보안의 가장 얇은 막이었습니다. 연구실 서버를 아무리 철벽으로 막아놔도 현장 인부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배관 도면을 찍어 넘기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공사를 멈추는 대신 현장 인력 자체를 리셋하기로 결정합니다. 신원 조회가 완벽하게 끝난 한국인 숙련공만 다시 부르는 방식으로요. 최고급 금고를 새로 설계하면서 금고를 짓는 과정에서 보안 사각지대가 생길까봐 공사 자체를 멈추고 검증된 장인만 재소집한 셈입니다. 몇 달간의 공백은 분명 비용이었지만 그 대가로 2026년 현재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요새의 밑거름이 다져졌습니다. 타이밍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맡으며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는 이른바 AI 삼각동맹이 공고해지고 있었죠. 삼성이 이 동맹에 낄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유일한 돌파구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후공정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일괄 전략뿐이었습니다. 그 전략의 심장부가 바로 평택 캠퍼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재정비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연구실 하드디스크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조 배관이 어느 방향으로 꺾여 들어가는지, 그 물리적 구조 자체가 경쟁사들이 수조 원을 주고서라도 빼내고 싶어하는 특급 기밀입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HBM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율, 즉 불량품 없이 제대로 된 칩을 뽑아내는 비율이죠. 이 수율을 결정짓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자체의 스펙입니다. 공장 바닥의 미세한 진동, 먼지를 걸러내는 클린룸의 공조 시스템, 배관 하나가 어느 각도로 휘어져 있는지까지 이 모든 요소가 반도체 성능과 직결됩니다. 미슐랭 3스타 식당은 주방 도면이 유출된다고 요리 맛을 똑같이 낼 수 없지만 반도체 공장은 다릅니다. 그 공간 자체가 거대한 요리사이기 때문에 도면 유출은 곧 완벽한 복제품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이 말단 건설 현장까지 통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산업 스파이들의 수법은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산망을 해킹하거나 연구원을 매수했다면 지금은 보안이 허술한 건설 하청업체를 통해 물리적 도면을 빼돌리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죠. 다단계 하청 구조와 잦은 인력 교체는 스파이들에게 침투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아무리 백신 프로그램을 철저히 깔아놔도 직원이 USB 하나 잘못 꽂으면 회사가 날아가는 것처럼 연구원들을 단속해봤자 현장 인부 한 명의 스마트폰이 모든 걸 끝장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루트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신원 검증을 거친 내국인 외에는 출입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성문 밖 수십 리 이내에 완벽한 통제 구역을 설정한 격이죠. 첨단 기술 보안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연구실이 아닌 물리적 건설 현장이라는 사실을 삼성은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일반 건설 현장은 어떨까요? 2026년 현재 전국 공사판의 풍경은 다양한 국적의 작업자가 모이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정밀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깎기 위해 한국인 숙련공들을 내쫓은 결과 현장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졌죠. 현장 반장이 한국말로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면 인부들은 스마트폰 번역기가 엉뚱한 말을 뱉어낼 때까지 멀뚱히 서 있습니다. 의사소통 불가로 인한 공기 지연과 부실 시공은 기본이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최고 등급의 보안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데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장수가 돌격 명령을 내렸는데
병사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웅성거리며 사전을 찾고 있는 상황. 이런 현장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공장 건설을 맡긴다는 건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은 이 끔찍한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기꺼이 수조 원에 달하는 인건비 폭탄을 스스로 껴안았습니다. 일반 현장에서 외국인 인부를 쓰면 하루 십수만 원이면 될 것을 평택 삼성 현장은 몇 배의 웃돈과 압도적인 복지를 얹어주며 전국구 한국인 기술자들만 싹쓸이하고 있죠. 눈앞에 확정적으로 찍히는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하는 건 기술 유출로 파생될 수십조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일종의 초대형 보안 보험료를 선지급하는 셈입니다.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데 동네 용달차를 부르는 대신 1억 원을 주고 사설 장갑차와 경호 인력을 고용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푼돈 아끼려다 모든 걸 잃는 방식을 삼성은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중동 건설 붐 당시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내국인 인력으로 공기를 단축하며 신뢰를 쌓았던 것처럼 삼성 역시 소통의 밀도가 곧 품질이라는 원칙을 첨단 반도체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몇 배 더 들지만 그 대가로 얻는 건 번역기 현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와 정밀도입니다. 한국인만 뽑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제하는 삼성의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합니다. 새벽 5시 평택 캠퍼스 입구에 도착한 작업자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특수 보안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단 앱이 강제로 설치되고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비로소 현장에 발을 들일 수 있죠. 미국의 51구역이나 CIA 본부에 들어가는 수준의 검열이 매일 2만 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면은 철저히 구역별로 쪼개져 제공됩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작업자는 자신이 맡은 구역의 파편만 손에 줍니다. 그마저도 당일 작업이 끝나면 즉시 파기되죠. 말단 인부의 동선과 시선까지 통제하여 기술의 조각조차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질식할 듯한 보안망이 가동 중입니다. 파리를 막기 위해 음식물 자체를 진공 포장해버린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빡빡한 통제를 버티게 하는 건 결국 돈입니다. 일반 현장 대비 몇 배에 달하는 임금과 압도적인 복지가 아니라면 매일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듯한 스트레스를 감내할 이유가 없죠. 삼성은 비용을 지불한 만큼 현장 작업자들에게 강력한 물리적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높은 임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통제의 정당성을 사는 비용인 셈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산업 스파이들에게 삼성의 평택 캠퍼스는 숨이 턱 막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브로커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삼성의 약점을 찾고 있지만 철저하게 내국인화된 현장의 방어벽을 뚫지 못해 혀를 내두르고 있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첩자가 들어올 틈을 1도 주지 않은 채 내부에서 비밀 병기를 양성하는 전략. 삼성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만들어낸 이 폐쇄성이야말로 독자적인 공정 혁신을 안전하게 폭발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철저한 신원 보증을 뚫고 모인 한국인 에이스들은 보안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시공 퀄리티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반도체 수율을 결정짓는 미세한 시공은 결국 작업자들의 손끝과 찰떡 같은 소통에서 나옵니다. 한국말로 된 도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눈빛만 봐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베테랑들의 협업. 이건 번역기 현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와 정밀도를 만들어냅니다. HBM 공장의 클린룸은 일반 건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에 불과한 먼지 입자 하나가 수십억 원짜리 웨이퍼를 폐기물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환경을 짓는 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정밀 수술에 가깝습니다. 배관 하나의 각도, 바닥 진동의 미세한 차이까지 모두 통제해야 하는데 이 수준의 작업은 서로의 호흡을 읽는 팀워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네 축관 11명을 모아놓고 번역기로 지시하는 것과 국가대표 11명이 한국말로 정밀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집착한 보안의 결과물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 완성도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보안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한국인만 썼더니 덤으로 품질까지 따라온 셈이죠. 이 퀄리티 차이는 곧바로 경쟁력으로 환산됩니다. HBM 시장에서 수율 1% 차이는 수천억 원의 이익 격차로 이어집니다. TSMC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AI 삼각동맹에 맞서 삼성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이 원스톱 일괄 전략,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그 전략의 품질을 담보하는 건 결국 평택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숙련공들의 손끝입니다. 연구실의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현실로 구현하는 건 사람의 손이니까요. 2026년 현재 반도체 패권 경쟁은 단 하나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도 전세가 뒤집힐 만큼 살얼음판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며 TSMC가 조립하는 AI 삼각동맹은 이미 시장의 중심을 장악했습니다. 삼성이 이 동맹에 낄 자리는 좁아 보였죠. HBM 시장 초기에 타이밍을 놓치며 엔비디아의 파트너 자리를 SK하이닉스에게 내준 뼈아픈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1위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삼성의 이나노 공정은 수율 문제로 고전 중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삼성이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삼성에게는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단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메모리칩부터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하는 원스톱 일괄 전략입니다. TSMC는 위탁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설계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죠. 고객사 입장에서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며 계약하고 조율하는 복잡함 없이 삼성 하나만 찾으면 완제품이 나오는 구조. 이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면 게임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모든 공정의 품질이 최상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군데라도 약한 고리가 있으면 원스톱의 매력은 사라지죠. 그래서 삼성은 평택 캠퍼스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HBM4와 이나노 공정을 동시에 소화할 초정밀 클린룸, 그리고 그 클린룸을 완벽하게 지어낼 숙련공 군단, 철통 보안과 압도적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지 못하면 삼성의 반격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납니다. 삼성의 병적인 보안 집착은 아이러니하게도 붕괴하던 대한민국 내국인 일자리를 살려내는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오직 자사의 도면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100% 한국인 채용을 밀어붙였지만 그 결과 수만 명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가 후려치기에 질려 현장을 떠났던 숙련공들이 평택으로 몰려들고 있죠. 국가의 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흐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반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인부들에게 지급된 임금 상당 부분은 본국 송금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평택 캠퍼스에서 한국인 숙련공들에게 지급되는 높은 임금은 고스란히 국내에서 소비되죠. 내수 경제를 팽창시키는 거대한 댐 역할을 삼성이 의도치 않게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 자기 집 앞마당에 어마어마한 가로등을 달았는데 그 빛이 온 동네 골목길까지 환하게 비춰서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의 범죄율이 뚝 떨어진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철저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선택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는 기업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철저한 보안 이기주의가 거시적인 국가 경제의 방파제가 되는 역설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게 모든 건설 현장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삼성처럼 수조 원의 인건비 폭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보안과 품질, 그리고 국가 경제까지 고려하면 비싼 선택이 오히려 싼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평택 캠퍼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셧다운 사태부터 2026년 현재의 100%, 한국인 에이스 싹쓸이 현상까지. 이 모든 궤적은 기술 유출 방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삼성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다 기술을 통째로 뺏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비용을 몇 배 더 치르더라도 밑바닥 현장부터 말단 인부의 국적까지 완벽하게 통제한 이재용 회장의 집착. 그것이 바로 글로벌 스파이들의 융단 폭격 속에서도 삼성을 지탱하는 가장 무서운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번역기가 돌아가는 일반 건설 현장과 한국인 에이스들의 땀방울로 철통 요새를 짓고 있는 삼성 평택 캠퍼스의 극명한 대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전선은 연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평택 현장에서 땀 흘리며 HBM 공장에 뼈대를 올리는 수만 명의 한국인 숙련공들, 이들이 바로 TSMC를 잡고 국가 경제를 책임질 숨은 영웅들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첨단 기술 시대에 가장 취약한 보안의 고리는 화려한 연구실이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물리적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현장을 지키는 건 시스템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삼성은 이 단순한 진실을 수조 원을 들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인건비를 태우며 요새를 짓고 있는 삼성의 극단적 선택. 여러분은 1위 탈환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도한 비용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